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니체의 인생 상담소라는 책입니다. 성한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페이 허이즈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이 페이 허이즈라는 게 이름은 아니고 필명 같은 거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니체의 말을 경청하라라고 되어 있고, 위대한 인생 철학자 니체의 품격 있는 명문장과 조언을 만나라, 그리고 당당한 인생을 살라라고 해서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생에 대한 조언을 건네는 그런 책인데,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 보통 이제 화장실에서 읽을 만한 책 혹은 토막 자기계발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분절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조언들이 계속 토막으로 이어져 있고 거의 한 3, 4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책이라는 게 뭐 책의 수준이 떨어져서 화장실에서 이제 읽는다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잠깐 앉아서 읽을 만한 그렇게 토막으로 읽을 만하기에 딱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되게 쉽게 니체의 철학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니체의 철학에 뭔가 심오한 그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조금 약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저자의 본인의 인생이나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주기 때문에 조금 깊이는 얕게 느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나, 그건 역시도 이제 좀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게 니체에 대한 철학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 허이스라는 분이 이제 지었는데, 본명은 정밍우라고 해요. 중국 분이신데, 페이허이스라는 뜻은 페이수이강의 돌이라는 뜻으로 어린 시절 이 페이수이강변에서 성장해서 이런 식의 필명을 어떠한 강, 예를 들면 뭐 한강에서 자랐으면 한강의 돌, 나는 한강의 돌을 필명으로 써야겠다, 뭐 이런 식의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그래서 니체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신 분이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만 있으면 무인도에 갇혀도 상관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니체를 좋아하시고, 니체에 대해서 이제 그 니체의 사상을 많이 소개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오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토막 자기계발서로 말한 게, 이렇게 보시면은 그 짧게 예를 들면 유일무이한 존재인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리고 뭐 깊이 이해해야 열정을 가질 수 있다를 얘기하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래서 세네 페이지 정도 되는 짧게 이제 끊어읽기 좋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 책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게 이어지는 책을 한 번에 읽기가 오히려 더 힘든 측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쭉 뭔가 스토리가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상이 누적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계속되면서 깊이를 더해가면서 전체적인 아우라를 갖는 그런 느낌의 글이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한 번에 쭉 한 호흡으로 읽는데, 호흡이 계속 짧게 끊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쭉 그냥 한 방에 읽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텀을 주면서 쉬어가면서 읽어주시는 게 이 책의 의도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책을 읽는 관점에 있어서도 좀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차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크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좋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다. 두 번째, 나를 움직이게 하는 목표가 있는가. 세 번째,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기통제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죠. 네 번째, 황금보다 더 고귀한 행동. 다섯 번째, 열정은 인생을 끌고 가는 힘. 여섯 번째, 집중력의 중요성. 일곱 번째,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덟 번째,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자신의 영혼과 마주할 용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고, 열등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신감을 잃게 하는 열등감. 11번째, 실패가 주는 교훈. 12번째, 인생을 바꾸는 힘, 마지막 챕터죠. 이렇게 해서 12가지 챕터로 구분을 해서 인생의 여러 측면을 두루두루 다뤄주면서 조언을 건네는, 그 조언에는 니체의 어떤 사상의 핵심을 짧게 얘기해주면서 이 저자인 페이허이스라는 분의 생각과 인생 경험을 같이 덧붙여서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더 되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다가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공하려면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자신의 성격과 재능이 도전하려는 분야와 잘 맞는지 알아야 한다.
특히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먼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스인이 아폴론 신전에 괜히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문구였죠. 문구를 새겼겠는가라는 얘기. 메타인지적인 측면으로 나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성격이 어떠한지,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떠한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성공에 대한 그런 발판을 쌓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성공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발이 되는 지점이 될 수 있겠죠. 성공을 하려면 목표를 세밀하게 세우고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표가 만약에 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위인이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보통 자녀분들한테 너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말하는데 그 바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가 목표를 먹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분야를 문학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식의 그 분야를 할지도 또 명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학 쪽이라면 역시 산문이나 시나 소설이나 이 중에서 어떤 걸 할 것인지, 만약에 소설로 정했다면 더 구체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서 예술적인 소설을 쓸 것인지, 대중적인 소설, 인기가 있는 그런 분야를 쓸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대중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안에서도 또 SF를 쓸 것인지, 연애 소설을 쓸 것인지, 아니면 무협지를 쓸 것인지, 추리 소설을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딥하게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그런 계획과 목표만이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행동이 더 쉽게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두리뭉술하게 뭔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행동으로 쉽게 옮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그 어떠한 한 목표를 잘게 쪼개서 쪼개다 보면 지금 바로 내 다음 스텝이 뭔지를 알 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하라. 이것이 해야 하는 일을 고통 없이 성실히 하는 습관을 기르는 황금률이다. 생활 속에서 자기 통제력을 기르자. 그러면 유혹을 느끼거나 탐욕, 분노 같은 감정이 생길 때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해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기 통제력을 쌓아야지만 성공에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의도적으로 많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소위 말하는 그 멍청이처럼 그냥 한다, 그냥 바보처럼 생각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하게 되더라고요. 막 이거 하면 내가 힘들지, 아니면 이 다음 거를 하면 어떨지, 아니면 이거 하면 얼마나 귀찮을지, 얼마나 힘들지, 이런 생각들을 자꾸 머릿속에 담아둘수록 이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죠. 머리가 멍청하게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일단 고무장갑부터 끼는 거예요. 고무장갑부터 끼고 물을 틀어놓고 그걸 닦으면서 그 행동에 이르는 시점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행동을 좀 주로 많이 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쉽지는 않은 일이죠. 분노는 일순간의 충동이므로 자유자재로 통제가 가능한데 분노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분노가 서서히 사라질 때까지 억누르면 기다릴 수도 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화가 나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울컥하고 갑자기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뭐라고 막 해버리면 폭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때린다든지 하면 굉장히 후회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분노를 다루는 자기만의 스킬이나 노하우가 생겨야지만이 인생을 좀 더 순조롭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좀 조화롭게 사는 그런 조직 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날 때 일단은 참고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선에 내가 화났던 그런 기분들을 종이에 적어본다든지 하면서 뭔가 좀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엄청나게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왜냐면 그 순간에 뭔가 그 화를 응축시켜서 터트려 버리면 굉장히 후회되는 일이 늘 많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잘못했다.
말은 또 쏟아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중요한 지점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노를 얼마나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가 어찌 보면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저 쉼없이 오르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니체가 얘기합니다. 인생은 고정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와 같은데 사람들은 보통 완벽한 조건을 갖춘 뒤에야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지만 이것은 고정된 선로를 벗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완벽한 조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인생에 대한 타이밍을 언급해 주는 부분인데 정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도전을 하거나 나는 뭔가를 해보고 싶어. 난 이걸 해야겠어. 나는 지금 쟤랑 결혼을 해야겠어. 저 회사를 들어가야겠어. 이 사업을 지금 버려야겠어. 나는 이 공부를 지금 해야겠어.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준비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고 쳐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잘 나가는 유튜버들 보면서 그래 나도 유튜버로 해서 돈 벌어봐야지라고 맘먹고 어떤 식의 유튜브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뛰어드는데 카메라도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공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내가 외모나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성형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완벽한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흐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봤을 때도 그런 식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외식 사업 같은 것도 흐름들이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어느 때는 떡볶이가 엄청 유행일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닭강정이 유행일 때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식의 흐름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고 그때 뛰어들어서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사업 확장이 아니고 뒤늦게 들어가게 되면 준비를 하다가 뒤늦게 들어가게 돼서 망하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이 타이밍을 선제적으로 먼저 뛰어드는 것이 오히려 성공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예로 봐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한 박자 혹은 반 박자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골키퍼가 준비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도 비유해봐도 내가 어떤 걸 준비할 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보통 완벽히 뭔가를 준비됐을 그 타이밍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아닌 오히려 준비가 덜 된 그 상태에서 그냥 시작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명심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디는 한 걸음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데 가령 소설을 쓸 때는 소설의 전체 구성을 계획하기보다는 떠오르는 현재 그냥 떠오르는 글귀를 먼저 적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 영감이 떠오르면서 다음 글귀도 계속해서 써내려 나갈 수 있다. 긴 여정을 걸어가야 할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오늘 가야 하는 길만 생각하면서 내 발걸음 앞만 쳐다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에 가서도 이제 행군을 하게 되면 긴 거리 몇십 킬로 되는 거리를 걸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몇 킬로 남았지? 앞으로 얼마나 가야 되지? 몇 시간 안에 걸어가야 되지? 내 발의 상태가 어떻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도저히 못 참겠고 주저앉고 싶고 쉬어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바로 앞에 사람의 발걸음만 쳐다보면서 그 발만 쳐다보면서 나도 쉼 없이 걸어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있고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결국에 끝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마 군대 가셔서 행군하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죠. 내가 어떠한 위대한 목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꿈을 크게 먹잖아요. 크게 먹는 건 좋은데 위대한 꿈의 목표를 선정했을 때 그 꿈의 목표만큼의 행동 양식으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분화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행동을 쪼갠 다음에 그 쪼갠 정말 세밀한 그 행동의 그 세밀한 부분을 하나하나 그냥 실천하면서 바로 앞에 것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북튜브를 하고 있는데 북튜브를 하면서 뭔가 거창하게 어떻게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이 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물론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건 좀 어떻게 보면 가상의
그런 달성되지 않은 꿈 혹은 목표, 실현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오늘의 이 책을 완결했을 때 어떻게 들려드리면 좋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그런 단순한 바로바로 바로 다음 단계의 스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음악에 취미를 붙이고 싶다면 음악의 중반부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어도 첫 부분을 진지하게 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몇 번 듣다 보면 음악의 묘한 매력에 빠져들 것이고, 이것은 사람과 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재미없는 처음 부분을 지나고 나면 표면에 가려져 있던 면사포가 벗겨지면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재밌는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정말 명작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영화조차도 초반의 도입부는 어떠한 그런 중심적인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밑밥을 깔아주는 그 시점에서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시작하면서 막 확 집중될 수 있게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닌 영화들도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 지루해서 못 보겠어, 너무 어려워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집중해서 그 초반에 좀 힘들게 보는 그 상황 설정들을 버티고 나면 중반 이후로는 굉장히 재밌어지는 것이죠.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막 인물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막 복잡하고, 책 볼 때도 막 인물이 계속 외국 이름들 나오면서 계속해서 막 각주 보면서 얘가 누구였지 하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손에 익고 나면, 귀에 있고 눈에 있고 나면 이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익숙하게 좀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생에 어떠한 포인트가 하나 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처음에 일단 시작하면서도 그 지루함과 힘듦과 손에 익지 않음으로써의 그 낯설음을 버티고서 그걸 이겨내고 나면 내 생활에 인이 박히면서 굉장히 쉽게 하면서도 더 효율이 나고 더 잘 되는 상황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운동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운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두뇌 피로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인데, 두뇌는 산소가 부족할 때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산책이나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이, 우리가 운동이 정말 중요해, 운동 꼭 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건강이 꼭 아니고더라도 그냥 일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아니면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몸을 써야지만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변호사나 아니면 작가나 아니면 그런 분들도 실제로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운동 매니아들이 많거든요. 좀 반대되는 것이긴 한데 상보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육체적으로 풀고, 육체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푸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너무 힘들게 훈련을 하면서 힘들었는데 그 훈련 스트레스를 푸는 게 독서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방법 말이겠죠. 대부분의 많은 장점이 사람들한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다, 니체가 말합니다. 실제로 당신은 어떤 일도 해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을 격려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못할 거야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나태하거나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은 자기계발서와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그건 너가 성공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일을 할 때 자뻑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근자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느껴지더라도 자신을 믿는 행위가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탄력이 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걸 할 때 뭔가 아직은 잘 못하지만, 당연히 처음 하고 많이 안 했던 분야고 하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이유 없는 자신감에서 우러나와서 나는 이걸 할 수 있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가면 뭔가 좀 더 용기가 붙고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그렇게 운도 많이 따라오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일단 모든 것들을 하는 행동의 첫 번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를 들면
어떠한 분야를 우리가 뛰어들 때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림을 잘 그려야지 화가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뛰어난 작가 화가가 돼야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림을 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제 성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열정을 유지하는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어야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나를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면서 이러한 내 열정을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굴복하지 않고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혹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길이 아님을 파악했을 때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환을 한 다음엔 다시금 나를 믿고 이렇게 나는 이 분야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림을 하다가 갑자기 포기하고 뭐 무대 미술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 자신을 믿고 하는 행동이 이렇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이게 생각할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실패에 대한 게 실패한 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이 책에서도 물론 실패는 좋은 경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앞에 여기 나옵니다. 실패는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근데 바로 이 뒷부분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실패는 중요한 것이긴 하나 모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어머니인 실패가 성공이라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실패를 밑거름으로 삼아서 성공하려는 사람이 적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 조건들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유형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조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유형은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좌절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냥 좌절해 버려서 이 실패를 끝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만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유형은 좌절을 겪은 뒤에 무너지지 않고 용감히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되게 좋은 뜻으로 언뜻 읽힐 수가 있는데 이런 유형은 반성을 안 하고서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실패하는 것들을 그냥 묻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냥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외식업을 하려고 이제 어떤 음식점을 냈는데 음식점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요리가 맛이 없어서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요리 트렌드가 뭐 사람들한테 대중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서 계속해서 추진하면 계속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좌절을 겪은 뒤에 뭔가 원인 분석을 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두 번째 유형이라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인데 실패 이후의 상황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내 실패를 분석해서 그걸 보완하는 그래서 성공에 다다르는 그런 경우가 볼 수 있겠고 예시로는 이제 유비가 나옵니다. 삼국지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유비가 처음에는 이제 이곳저곳 떠들면서 물론 관우와 장비라는 아주 유력한 아주 정말 뛰어난 무장들과 동생 의형제들이 있었지만 세력을 기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장들은 뛰어난데 머리를 쓰는 책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고초려를 통해 제갈량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세력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삼고초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조언들을 잘 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기가 했던 것들을 실패를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이 조언을 듣고 자신의 행동 방향을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우고 우리가 그래서 실패를 겪으면 그 이후에 뭔가 이걸 분석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좀 바꾸고 하는 식의 보완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야지만 실패가 성공의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요 앞에 말한 대로 그냥 실패해서 좌절해버리거나 아니면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계속해서 하면 그냥 실패할 뿐이다 라는 걸 명확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픔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슬픔을 잊게 해준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시간은 사람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슬픔을 잊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생활에서 느끼는 무수히 많은 사소한 기쁨과 만족감이다. 그것이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이면 슬픔이 점차 옅어지다가 다시 하자.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슬픔을 잊게 해준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시간은 사람을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슬픔을 잊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생활에서 느끼는 무수히 많은 사소한 기쁨과 만족감이다. 일상에서의 그런 충족감이 되겠죠. 그것이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이면 슬픔이 점차 옅어지다가 사라진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난관이 생기고 뭔가 절망적인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정말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그런 슬픔에서 이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소중함,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햇빛이 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을 아침에 마시면서 이 커피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기쁨, 뭐 이런 사소한 만족들, 사소한 기쁨들, 사소한 일상의 충족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 슬픔이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절망적이고 슬픔을 겪었을 때 확실하게 빠르게 뭔가 무슨 약을 먹는 것처럼 치료가 확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그 슬픔을 극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되게 토막토막으로 읽을 수 있으면서 다양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으시죠? 그러면서도 좀 내용은 되게 좋고 해서 자기계발서로 정말 전형적으로 읽으실 수 있을 만한 좋은 책이고 인생 상담소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인생 상담의 기본적인 이제 토대는 이체의 철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는 책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고 쉽게 읽을 수 있고 하다. 근데 니체에 대한 철학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다룬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익히기 위한 책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직접 한번 읽독을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화장실에 좀 넣고 아내도 읽고 뭐 아이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